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생명 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프린트, 자, 보시면, 자, 75페이지부터 하실 거고요. 최대한 좀 자세하게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체의 구성물질. 그래서,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 이런 거 천천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물. 물 있고, 단백질도 있고, 걔네들이 무슨 특징이 있고, 기능을 하고, 뭘로 되어 있고, 이런 걸 최대한 얘는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내 몸에 일단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물이에요, 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몸에 많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몸에 많은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지방이라고도 불리는 지질. 이건 학교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문제에서 자꾸 이렇게 녹여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설명 같이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기염류라는 것도 있어요. 무기염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케이, 핵산. 오케이, 어렵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 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탄수화물. 자, 이런 것들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먼저, 자, 물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물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물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식이 H2O이니까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이건 쉽게 알 수 있고, 물은 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극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단어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자, 물은 극성이 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물은 극성이 크므로 이게 분자들끼리 잘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러니까 물 분자끼리 붙어 있는 자석의 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이 큽니다. 이상하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자, 녹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얘가 아까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만약에 물 분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물 분자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조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쉽게 얘기하면 어렵다 이 뜻이야. 얘네 물 분자 두 개를 떨어뜨리는 게 어려워.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비열이 크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지금 외부는 좀 더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또 물은 뭐냐면 보통 액체 상태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기체로 갈 때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흡수해.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 기화열이 크다,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물은 이런 특징이 더 있는데 가장 포인트 되는 특성 때문에 따라서 물은 어디다가 이용하냐면 온도 변화시키기 어렵고, 그 다음에 증발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많이 흡수해. 그러니까 체온 유지에 되게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물의 주된 사용처는 체온 유지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은 깊게 얘기해도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비열이 커요. 그 다음에 기화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 증발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잘 흡수해서 땀 같은 거 나면 땀이 식으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좀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이용되는데 물이 되게 많이 이용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뭐 할 거냐면 단백질. 책에 있는 순서대로 안 할 거고요. 쌤이 내가 지금 적어놓은
내 몸의 구성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백질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단위체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고기를 쪼개면 굉장히 작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 제일 작은 덩어리, 그러니까 알갱이에 도달하게 돼요. 우리는 그 말을 조금 멋있게 단위체라고 부를 거고, 이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렇게 알면 돼.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아미노산이 종류가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져. 그럼 그 얘기는 20개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거의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미노산은 20종이고 20개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구성 원소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됩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서는 황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황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너무 뭐랄까 특이한 애까지 너무 다뤄지는 거라서 그냥 CHON, 이게 아미노산의 가장 기본 구성 원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단백질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하에 따라서 종류 달라진다며, 단백질 종류가.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가 조금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미노산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 때는 자, 탄소 하나에 이쪽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요 한쪽으로 COOH란 놈이 연결되어 있고요. 요쪽으로는 NH2라는 놈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뀐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내가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COOH라는 놈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NH2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 NH2라고 써도 되고요. NHH라고 써도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 둘을 연결시킬 거야. 연결. 그러면 얘네들이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OH랑 여기 있는 H가 만나서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물로 빠져나가면 여기 있는 OH랑 H가 자리가 비니까 COHN이 연결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CO하고 이쪽에 있는 HN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 연결되는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을 우리는 겁나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불러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되게 중요해. 다시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 아미노산은 한 20개가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개야. 20개라며. 그 20개의 아미노산을 연결시킬 때는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필요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미노산의 일부의 OH, 다른 아미노산의 일부의 H가 빠지면서 되는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어떤 책에서는 탈수, 축합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요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고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고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고요. 아미노산이 막 이렇게 연결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네. 아미노산은 4개가 이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펩타이드 결합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가끔 요걸 알려주시는 선생님도 있어. 여기 있는 COOH란 부분에 원래 이름이 있어요. 오케이? 안 알려주시면 상관없고, 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카복실산이란 말 써요. 혹은 카복실기, 뭐 상관없습니다. 칼복실산, 뭐 이렇게 칼복실기, 똑같은 말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NH2 부분, 여기 NH2 부분을 우리가 또 보통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내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렇죠? 여기 한 분자, 아미노산 분자 안에 아미노산 있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한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르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될 때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물이 빠지는 탈수,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로 봐서 조그매지는 거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그매지면서 합쳐지는 걸 우리가 탈수, 축합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이렇게 보면 되게 깊이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럼 이제 아미노산, 그죠?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연결돼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이용이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어디다가 사용이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에너지원이 뭐예요? 단백질을 먹으면 사람이 혹은 동물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1g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얘는 약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마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단백질 막 섭취 막 해야 된다며. 근육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또 어디다 이용되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뭐 효소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거의 주성분이 요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효소, 뭐 호르몬, 그 다음에 뭐 항체, 그 다음에 뭐 헤모글로빈. 그 헤모글로빈 뭔지 알지?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속에 들어서 산소 운반 도와주는 물질이 이 헤모글로빈. 뭐 효소 같은 경우야 뭐 물질을 분해할 때 이용되는 뭐 도구, 뭐 호르몬은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 있죠? 알고 있는 거고. 항체는 그런 거 있죠? 내 몸에 세균 같은 거 들어왔어. 걔네를 잡아 죽이는 게 백혈구 같은 거잖아. 그래서 백혈구 역할을 해주는 게 항체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심플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우리 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무기염류부터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는 자, 염류라는 겁니다. 이 무기염류는 뭐냐면 이런 거 있지. 내 몸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칼슘 같은 거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은 우리가 보통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몸에 나트륨 이런 금속이 들어있는 거야? 철 들어있는 거야?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나트륨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들어있는 거야. 칼륨이 아니라 칼륨 이온, 칼슘이 아니라 칼슘 이온, 요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염류는 내 몸 안에 자 보통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내 몸의 조절작용을 도와주는 물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75페이지에 보시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뭐 쭉쭉쭉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 단백질을 보시면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합쳐진 물질, 중합체가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아미노산의 결합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쪽에도 뭐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내용 얘기한 게 요거 더 중요한 거라서 이거 잠깐 끊고 필기 좀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기.
자, 자, 필기 다 했죠? 오케이. 필기 다 했으면 다음 내용 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물 했고, 단백질 했고, 그 다음에, 자, 무기, 염류까지 순서를 좀 바꿔서, 자,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지질 합시다. 지질. 자, 우리가 지질은 지방으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과학에서는 지질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질 안에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얘들 통틀어서 지질이라고 하는데 왜 평소에 우리가 지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성분을 건지면 대부분 다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지방이라 보통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왜 중성지방이에요? 이 중성이란 단어는 또 요새는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 그냥 자 지방이라고 자 부른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할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의미부터 볼게.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생김새가 성냥개비처럼 생겼어. 이렇게 머리 하나랑 꼬리 두 개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부를 거고 요건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물질이어서 생김새는 잘 봐두세요. 얘는 뭐 하냐면 나중에 세포막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자 물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스테로이드는요 일종의 호르몬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얘는 성 호르몬 성분입니다. 이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테로이드 하면 이런 말 들어봤죠. 운동선수들이 무슨 스테로이드계 뭐 주사 맞는다 그런 거 있잖아. 호르몬은 종류가 두 종류예요. 단백질로 된 호르몬이 일반적인 호르몬, 안전한 호르몬이고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은 조금 위험해. 그래서 주사를 하게 되면 세포 안으로 직접 투입돼가지고 세포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금방 파괴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맞지 않게끔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포인트는 이제 지방이니까 지방부터 볼게요. 자, 지질의 종류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개가 있다고 했고, 인지질과 스테로이드는요, 여기서는 크게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니까 지방 위주로 갑시다. 일단은 지방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머리 하나에 꼬리가 요렇게 세 개 있는 형태가 이게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방 분자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여기서 꼬리 하나 없애게 되면 요 인지질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둘이 친구라는 거, 같은 친척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요 놈은 뭐 하냐면 내가 밥을 먹어서 살찌우는다. 그 얘기는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신기한 건 1g을 섭취를 하게 되면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놈이 지방이라고 보시고요. 이 지방의 단위체가 자 뭡니까? 라고 하면 즉 얘를 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 그리고 꼬리가 두 개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그래서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로 이루어진 놈을 이름이 좀 어려워. 이름이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글리세리드, 쉐리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요거 콩나물 같은 거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 있는 거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꼬리 두 개를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해요. 지방산. 그래서 지방산 두 개랑 모노글리세리드 하나가 합쳐진 놈을 지방이라고 부르고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어렵지 않지. 또한 얘네의 구성 원소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게 많은 재미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더 없나요? 더 없어. 그렇죠? 이 정도만 다 알면 충분히
어떤 문제도 심지어는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풀 수 있게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야. 좀 귀찮겠지, 뭐가. 외워야 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어. 얘는 외워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핵산이 내용이 좀 많아서 탄수화물부터 할게요. 그래서 자 6번째, 자 탄수화물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아까 단백질의 단위체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었어. 그쵸? 지방의 기본 단위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이었어. 탄수화물의 그 기본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포도당 화학식 정도는 좀 알아둘게요. 얘는 C6H12O6로 구성이 되는 게 이게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잘 보시면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됩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 성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됩니다.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는 거라서 크게 뭐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구성원소 잘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건 탄수화물이거든요. 왜? 밥, 뭐 빵, 뭐 여러 가지 음료수 보시면 탄수화물 종류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실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은 제일 적죠? 얘 뭐냐면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탄수화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 에너지원이다, 이런 표현이 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g을 섭취를 하면 뭐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고, 좀 더 좀 깊게 들어가면 포도당 같은 애들이 종류가 많아. 그래서 포도당처럼 가장 작은 당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당 정도만 알아두자. 그래서 이게 단당류에는 뭐 포도당, 과당, 그 다음에 뭐 갈락토스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이해가 나니까 그 단당류에는 포도당이 있나 보다. 이 포도당들 같은 애들이 연결돼서 두 개가 연결되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당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포도당끼리 연결된 거 우리가 보통 뭐 설탕이나 이렇게 엿당 같은 애들을 우리가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또 이런 애들이 계속 연결되면 여러 개의 당이 연결되겠죠. 우리가 걔를 뭐라 부를 거냐면 다당류라고 하고요. 종류는 한 두 종류는 좀 알고 있으셔야 돼. 첫 번째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그 탄수화물 종류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녹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녹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 셀룰로즈라는 게 있어. 셀룰로즈라는 게 있는데 둘 다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포도당 같은 게 많이 연결되어서 좀 덩어리가 큰 탄수화물인데, 특히 이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얘는 오로지 동물한테만 발견되는, 동물한테만 있는 다당류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말하고 셀룰로스는 동물한테는 없어. 오로지 식물한테만 존재하는 그런 탄수화물,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못한 거 없나요? 이 부분은 내용이 쉬워서 그렇게 뭐가 많이 나오진 않아. 대신 학교 프린트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독특한 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뭐까지 했냐면 탄수화물까지 얘기를 했고요. 필기할 거고 핵산은 지우고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핵산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 주세요.